네, 안녕하세요. 행복 나눔 토크 살리는 이야기 김지현 야고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행복에 대해 우리가 참 많은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에는 감정이 있죠. 이 감정에 따라 행복이 되기도 하고 불행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 해주실 이 말과 그리고 어떤 분이 나오실지 해주시는 말에 행복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함께 하시는 관객분들과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직접 소개와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한국분노관리연구소 이서원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야, 이제 관리소 듣다가 한국분노관리연구소까지. 전기관리소도 아니고 예, 분노관리소. 전기관리소도 아니고 말이죠. 예, 저희가 만나보게 됐는데 이 관리소를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많죠. 예, 네, 네. 분노관리연구소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화내는 거, 기왕 내는 거 멋지게 내자. 그리고 다른 사람이 화냈을 때 멋있게 받자. 그래서 잘 화내고 멋있게 받는 법을 예. 주구장창 밤낮으로 연구하는 연구소. 그렇군요. 왠지 연구하다가 또 이렇게 불쑥불쑥 화나면 야야야 뭐 이렇게 그렇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관리하기 위해서. 예, 네. 그렇군요. 오늘 어떤 주제로 말씀을 해주실 건지. 행복 그러는데 행복도 감정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감정을 잘 요리하면 행복도 요리가 잘 되고 행복을 잘 요리하면 또 감정들도 요리가 잘 되니까 감정과 행복을 요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이야. 이 시간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네, 셰프시네요. 네, 감정 셰프. 이 셰프, 예, 오늘 이서원 소장님과 함께 강의 들어보려고 합니다. 박수로 듣겠습니다.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은 어디? 사실 마음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죠? 계절이 바뀌면서 들리는 귀뚜라미 소리나 와. 아니면 아이의 이 새근새근 잠자는 소리나 지금 마음이 어떤가 이렇게 읽어보면 아이가 잘 앉아가지고 힘들었다 이런 마음이 또 여름이 근데 마음은 어디 있냐 하면 김지현 선생님과 저 사이에 있어요. 저 사이에 있습니다.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가움이 올라가요. 반가움이 올라옵니다. 근데 또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내려오는 게 뭐가 내려오냐면 반가우니까 다음에 밥 한 번 같이 먹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내려와요. 이거를 우리는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올라오는 것이 감정, 내려오는 것이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올라오는 것들, 감정, 이것을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감정을 요리한다는 게 좀 낯설죠. 저도 좀 낯설어요. 낯선데 제가 감정 식당이라는 식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네 글자가 굉장히 매력적인가 봐요. 관에서도 그렇고 교육기관에서도 그렇고 방송국에서도 감정 식당 꽤나 매력적이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도 모임을 하고 오프라인으로도 모임을 한 지가 한 4년 정도 됩니다. 매주 하나의 감정을 선택해서 이 감정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이런 것을 나눠보는 일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50대가 넘으면 문득 느끼는 게 허무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허무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허무를 감정으로 얘기하면 공갈빵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공갈빵 보면 바깥은 멀쩡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잖아요. 내 마음이 왠지 텅 비어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 이것을 어떻게 요리해야 될까 하는 것을 한 주 동안 생각해보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그것을 벌써 한 4년째 하고 있는데요. 제 감정 관리가 좀 되고 그러면서 솟아나오는 것이 행복 같은 감정들이 솟아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행복을 좀 요리할까 하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 방송 시작하는 것을 봤습니다. 봤더니 이시영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마음에서 옵니다. 그러셨어요. 그 마음은 또 어디에서 올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이영진 선생님도 그렇고 잘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도전해 보려고 그러는데 마음은 어디서 올까요?를 저는 조금 다르게 한번 물어본다면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은 어디에? 사실 마음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죠? 물건은 보이지만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은 김지연 아나운서님 어디에 있을까요? 요즘 드는 생각은 마음은 귀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뭘 귀에. 듣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많이 정해지는 느낌이랄까. 네. 그래서 계절이 바뀌면서 들리는 귀뚜라미 소리나 와우. 아니면 아이의 이 새근새근 잠자는 소리나 그런 것들로 좀 편안해지는 게 있고 네, 네. 그렇네요. 지금 마음이 어떤가 이렇게 읽어보면 아이가 잘 앉아가지고 힘들었다 이런 마음이 있고요. 또 여름이 너무 더워서 힘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귀뚜라미 소리에 마음이 있고 아이가 새근새근 자는 소리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저는 감정 셰프를 오래 해봤기 때문에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마음은 어디 있냐 하면 김지연 선생님과 저 사이에 있어요. 저 사이에 있습니다. 어떤 사이냐 하면 제가 김지연 선생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가움이 올라와요. 반가움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감정이라고 불러요. 우리 어렵게 얘기하지 말자고요. 감정을 막 학술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올라오는 게 감정이다. 그럼 무엇이 올라와요? 반가움이 올라와요. 반가움이 올라와요. 그때 또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내려오는 게 뭐가 내려오냐면 반가우니까 다음에 밥 한 번 같이 먹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내려와요. 이거를 우리는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올라오는 것이 감정, 내려오는 것이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귀뚜라미가 올 때 올라오는 건 뭐예요? 반가움이 올라오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것은 가을이 왔다. 가을이 왔네. 가을을 즐겨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올라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올라오는 것들, 감정, 이것을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올라오는 것과 내려오는 것이 합쳐져서 마음이 된다. 그리고 이것을 잘 조절하면 행복 요리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내려오는 것을 잘 조절해서 행복 요리하는 것을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오늘은 여러분과 올라오는 것을 잘 요리해서 행복을 요리하는 것을 나누려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그 TV를 보면서요, 방청객 여러분들 중에 김석철 선생님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행복이란 땡땡땡땡 하는데 거기 뭐라고 쓰셨냐 하면 자기 만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로 끝났다, 게임 끝났다. 행복에 대해서 더 어떤 정의가 필요한가? 행복이라는 것은 4글자로 하면 자기 만족이고요. 5글자로 하면 자기 즐거움입니다. 멋쟁이 높은 빌딩 으시대지만 나는 좋아 님과 함께 산다면, 그죠? 누가 뭐라 그래도 님과 함께 살면 행복하다. 자기 즐거움, 자기 만족이 곧 행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행복은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은 언제나 오지 않아요. 제가 우리 패널이신 이영진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행복이라고 그러면 행자와 복자로 되어 있잖아요. 네. 행하면 떠오르는 좋은 글자가 있을까요? 행자로 들어가는 2글자, 3글자. 행동. 행동. 네. 감정으로 얘기하면 행운 같은 건 어때요? 행운 좋죠. 행운, 그죠?
행운, 그다음에 요행 뭐 이런 것도 있죠. 요행, 행운. 제가 요행을 많이 좀 받아요. 바라죠. 로또 복권 이런 거. 그렇죠. 로또 복권 바라죠. 네. 근데 행운이나 요행은 자주 올까요? 가끔 올까요? 가끔. 오지 가끔 온다고 않을까요? 요행이고 행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 복이요? 예. 가끔 오는 게. 가끔 오는 게 복이잖아요. 그래서 행복은 가끔 오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행복할 이미 요리가 30%는 끝났다 하는 거죠. 24시간 행복할 수는 없다는 얘기.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죠. 늘 행복할 수는 없다. 행운의 복, 그것을 줄여서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2대8 가르마 아시죠? 네, 네. 2대8 가르마처럼 지금 약간 3대7 같으세요. 3대7 같으신데 3대7 혹은 2대8로 행운의 복은 2나 3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에. 나머지 고통, 폭풍 같은 것들이 우리 삶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행복을 계속 바라지만 폭풍 속에서 사는 슬픈 존재들이에요. 슬픈 존재. 우리가 모두 좀 슬픈 존재거든요. 그런데 행복할 때 어떻게 행복할까? 이것은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기분 좋을 때는 누구나 처신을 잘할 수 있는데 문제는 7, 8에 해당하는 불행과 고통이 폭풍이 올 때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맞짱을 뜬다, 맞서본다. 두 번째로는 폭풍이 오니까 피하자. 세 번째로는 춤춘다. 좀 낯설죠. 폭풍 속에서 정신이 이상한 거 어떻게 춤을 출 수 있지? 그런데 이영진 선생님, 네. 이번에는 만의 기회를 드릴게요. 나는 폭풍이 오면 네. 어떻게 하는 편이다. 어려운데요. 20대 때는 좀 네. 맞섰던 것 같아요. 아, 20대 때. 맞서야 20대죠. 네, 오거나 뭐 이렇게 할 텐데 아무래도 조금 이제 40대 넘어가고 뭐 이렇게 되면 네. 경험상 좀 약간 좀 피하자, 좀 쉬었다, 네, 네. 천천히 아하.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것을 전문 용어로 철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정말 20대는 멋 모르고 파도와 맞서 싸우다가 40대, 50대가 되니까 싸우면 나만 산산조각 나니까 그렇죠, 그렇죠. 조금 관망하고 피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맞서야 될지, 어떨 때는 피해야 될지를 아는 게 지혜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폭풍 얘기를 하니까 우리 오수진 또 기상캐스터님이 와 계셔가지고 네. 폭풍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일단 저는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 네. 이다 보니까 폭풍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겠다. 왜냐하면 제 일거리가 늘어나거든요. 저는 일단 폭풍우를 항상 예보를 하고 네. 시청자들에게 이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으니 대비를 잘하자 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폭풍이 뭐 날씨의 폭풍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의 폭풍도 있는 네. 거잖아요. 폭풍우. 그 인생의 폭풍우도 예보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렇죠, 나도 그렇죠. 대비도 하고 네. 상대방에게 미리 얘기도 해주고 미리미리 대처 방법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 그래서 저도 폭풍우를 만나면 고민이 돼요. 근데 춤춘다라는 말은 좀 너무 낯선 말이거든요. 춤춘다. 춤춘다라는 말은 네. 폭풍에서 어떻게 춤을 출 수 있죠? 네, 네. 네, 지금 눈빛이 네가 설명해봐. 뭐 하는 눈빛이에요? 그래서 춤춘다는 거를 좀 설명이 필요한데 여러분 클론의 강원래 씨 아시죠? 쿵따리 샤바라. 강원래 씨가 뭘 당했어요? 강남역에서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강원래 씨가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기적이란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다시 무대에서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휠체어를 타고 무대에서 춤추는 것이다. 저는 그 얘기 듣고 야 어느 위인의 얘기보다 심쿵 마음에 와 닿았거든요. 그것이 폭풍우가 왔을 때 춤추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 춤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까 눈빛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눈빛이 느껴져서 제가 늘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놓치지를 못해요. 혹시 폭풍 속에서 인생에서 춤춘 경험이 있으신가요? 당시에 제가
폭풍우에서 춤추고 있을 때는 지금 내가 폭풍우에서 춤을 추고 있다라고 실감하지는 못했지만 네. 생각해보니까 폭풍이었던 것 같아요. 아하. 저는 2018년에 사실 심장 이식을 받았습니다. 이야. 그래서 당시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네네. 아 이게 끝났으면 좋겠다. 얼른 이 고통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눈을 떴는데 심장이 이식되어 있었고 제게 두 번째 삶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그 일을 겪고 나서 제 나름대로의 인생의 폭풍우를 겪고 나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네네. 그 폭풍우를 겪고 나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또 이 하루하루를 되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아하, 즐거움, 행복을 찾으면서 적극적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이 심장 이식 수술을 기준으로 해서 비포 앤 애프터로 바뀌게 됐네요. 가장 바뀌게 된 것이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오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는 모습으로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춤춘 장본인이시네요. 춤을 추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와. 나도 춤추고 네. 사람이 인생의 어떤 바닥에 갔을 때, 그랬을 때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진가를 알게 되는 거죠. 정말 사실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이 울고 많이 두려워하고 그죠? 공포를 느끼고 불면의 밤을 보내고 그랬겠어요. 결과로 얘기하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요즘 개강 시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들 많이 만나고 있는데 제가 아는 교수님 한 분이 이름만 되면 아는 S대 교수님이셨는데 개강을 하고는 거기 좀 우수한 학생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강의를 막 시작하셨는데 한 10분도 안 됐는데 누가 자고 있더래요. 자고 10분 있어. 만에. 10분 만에.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지금 개강에서 첫날. 그래서 야야야, 그 옆에 좀 깨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기습 질문 한번 드려요. 김민지연 아나운서님, 내 옆에 자고 있어. 네. 그래서 교수님이 제가 야 옆에 좀 깨워라.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도 같이 이렇게 자고 있을 거예요. 안 되겠네. 아니, 첫날에 수업하시면 너무 힘듭니다. 저도 같이 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 이 교수 입장, 교수한테 감정이 많았었나 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올라오네요, 답변을 막. 하시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영진 선생님은 어땠을까요? 저 아닌데요? 이렇게 할 거예요. 저 같이. 같이 자고 있었구만. 저는 이제 완전 잔 건 아니고 이런 살짝 준 분이 거예요. 90 이상 삽니다. 남이 죽든 말든 살기 때문에. 실제로 그 학생은 의외의 답을 했어요. 재운 사람이 깨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죠. 세죠. 그게 바로 폭풍이 온 거예요. 폭풍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자고 있는 학생한테 갑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 가가지고 흔들면서 야, 내가 강의 재밌게 할 테니까 눈 좀 떠. 이랬더니 그 학생이 더 큰 폭풍을 날려요. 교수님,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이렇게. 정말 현타가 온 겁니다. 그러네요. 그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 영매 보면서 여보 세상에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냐고 그러면서 또 자는 거 있지. 여보 내 강의가 어때? 정말 재미없어 했대. 이제 알았어? 와 아내한테 또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폭풍 속에서 과연 맞짱을 떠야 될 것이냐, 학생한테 버럭 화를 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모른 척 피해야 될 것이냐. 이분은 춤추는 걸 택했어요. 1년 동안 강의를 정말 대학교 들어가는 마음으로, 박사 논문 쓰는 마음으로 열심히 강의 교습을 배우고 해서 그 다음에 S대에서 강의 평가 우수 교수상. 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폭풍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이 폭풍에서 춤추느냐 마느냐는 선택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행복할 수 있지만 아무나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폭풍에서 춤추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만 된다. 오늘 뭘로 배운다고요?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올라오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감정이라고 그랬어요. 내려오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두 개를 잘 조절하면 행복을 요리하는 게 되고
우리 마음을 잘 요리하는 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기는 감정이 있어요. 생기는 감정. 비가 갑자기 옵니다. 오늘 기상캐스터가 오셨으니까 비가 갑자기 오면 비를 맞으면 어떤 감정이 올라와요? 화가 나요. 아 뭐야 짜증나 짜증이 짜증이 나는 나. 거죠. 근데 짜증이 나는데 만드는 감정은 뭐냐면 짜증이 나가지고 옆에를 막 돌로 집어 던지는 사람도 있고 아 진짜 이러면 머리를 잡는 사람도 있고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하여튼 이런 식이야. 내 인생은 항상 이런 식으로 뭐가 꼬여도 참 팔자가 더러워 내 팔자가 자책.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자책하면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저기 편의점이 있다 땡큐 그러면서 쫓아가가지고 편의점 이걸 딱 사는 사람이 있죠. 우산을 사는 사람이죠. 오 다행이다 가까운 데 편의점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만드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비가 와서 올라오는 짜증은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아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 그런데 그때 자책을 하느냐 아니면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다행이다 하는 것은 만드는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기는 감정은 어쩔 수가 없다. 만드는 감정은 어쩔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이가 어린 걸로 알고 있어요, 김지현 아나운서님. 예. 맞죠? 이제 100일 지났나요? 네. 네. 우리 올라오는 거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내려오는 거랑 마음을. 네. 우리 아이를 생각하면 올라오는 건 뭐예요? 기쁨이요. 기쁨이 올라와요. 네. 수많은 짜증이 올라오고 한 번씩 기쁨이 올라오진 않나요? 근데 기쁨이 너무 크니까 짜증을 기쁨이 좀 너무 이렇게 크니까. 상쇄하는 그런 네.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죠. 제가 얼마 전에 김지현 아나운서는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나 썼어요. 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100번 짜증이 올라오고 한 번 기쁨이 올라오는데 한 번 기쁨이 100번 짜증을 지워버리는 것이다. 그것은 자식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주된 것이 기쁨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 아이를 보면 내려오는 거는 뭘까요? 잘 자랐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것은 크게 보면 감정도 건강하게, 내려오는 것도 건강하게. 네. 그러려면 무엇이 먼저 건강해져야 될까요? 감정이. 그쵸? 건강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사실 감정은요, 우리에 있어서 대부분을 차지해요. 여러분,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오수진 캐스터님, 우리나라의 국어사전에 네. 단어 수가 네. 몇 개 정도 될까요? 그걸 어떻게 일단 30만 개, 40만 개, 50만 개 모르겠다. 모르겠다. 아, 하나 고른다면? 이영 선생 하나 고른다면? 30만 개, 50만 개. 정답입니다. 됐죠. 우리 국어사전에 단어가 52만 개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29만 개 정도 돼요. 우리나라가 훨씬 많네요. 우리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단어가 왜 이렇게 많을까? 바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단어 중에 형용사가 가장 많아요. 형용사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TV에 나와가지고 뭐 아프리카에서 온 외국인도 있고 또 서양에서 온 외국인도 있고 뭔가 한국말을 할 때 야, 이 사람 말 정말 한국말 잘한다고 느낄 때가 뭐냐 하면 찝찝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오, 그걸 안 해. 찝찝한 걸 안 해. 무서웠어요. 그러면 한국말 조금 안 해. 그런데 찝찝하잖아요. 그러면 쟤가 찝찝한 애를 알아? 특이하잖아요. 특이하잖아요.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서운한 거예요. 서운한 걸 알아? 이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무엇이 가장 발달한 민족이냐? 감정이 가장 발달했어요. 형용사가 가장 발달했어요. 왜 갔어? 그냥을 영어로 못 옮깁니다. 맞아요. just because인데 감이 안 살아요. 맛이 안 살아나요. 그냥이라는 말이. 왜 갔어? 그냥 해봤어. 그냥 just because. 이게 무슨 말인지 외국 사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지현 아나운서님 말씀이 맞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변호사가 돼서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 아이를 건강하게 키운다는 것은 감정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네, 질문. 저 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아유, 10개도 가능합니다. 공부하는 네. 아니 이렇게 우리나라 사전에 네. 형용사가 그렇게 많고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많은데 네네. 왜 옛날 이렇게 치부하면 안 되지만 옛날 네. 아버지의 이미지, 네. 옛날 남자들의 이미지는 네. 되게 무뚝뚝하고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네. 굉장히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네네네. 왜 그런 걸까요? 그 답은 그렇게 대답하면 observability. 예, 영어로 뭐 영어하고 한국어서 그럼 observability. 그렇게 감정 표현을 안 하면 있어빌리티.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네. 신조어를 들으니까 재밌다 그죠? 있어빌리티. 있어 보여요 뭔가 사람이. 항상 한 일자로 굳게 서서. 지금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제가 너무 재밌고 즐거운 건 뭐냐면 많은 여성분들이 앉아 계셔서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면 재밌어 이렇게 리액션이 바로 온다는 거죠. 근데 이영진 선생님은 특별히 예외지만 이런 분들이 앉아 계시면 웃겨도 맞아요. 네. 그다음에 괴로워도 한 일자로 딱 닿는 거죠. 그 그게 전통이 있어 보인다는. 있어빌리티, 있어. 있어빌리티. 그렇게 함부로 막 내 감정을 속이걸 얘기하면 없어빌리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 그 제가 교수 생활을 할 때 학생 한 명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학과장을 할 때였는데 학과장님 다음에 저희들 MT 못 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교수 연구실에 생활하니까 뭐라 그랬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MT를 못 가면 학과장한테 찾아뵙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와서 사정이 이러저러해서 못 간다고 사정을 얘기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냥 지나가는데 MT 못 가요 이렇게 통보를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게 너무 황당하고 너무나 약간 올라오는 게 뭐가 올라와요? 괘씸함, 서운함, 분노 이런 것들 올라서 전화를 바로 했죠. 아까 뭐라 그랬어? MT 못 간다고요? 그걸 지나가면서 얘기하니? 그러면 뭐 만나 뵈서 얘기하나 지나가면서 얘기하나 뭐 달라지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세상이 여기까지 왔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즘의 세상은 다 표현하는 게 있어빌리티. 지금은 그 MZ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거. 저 싫은데요? 야근 못 하는데요?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더 이상 예전에 하면서 속이 상해도 음식 뭐 선물 가져오면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에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좋은 질문이 좋은 답변을 만든다. 그죠? 답변은 뭐냐? 옛날에는 없어빌리티였다. 요즘은 이게 있어빌리티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올라오는 것들을 잘 건강하게 우리 김지현 선생님 아드님을 건강하게 만드는 시간으로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건강하게 잘 만들려면 족보를 알아야 돼요. 어느 집에나 족보가 있잖아요. 그죠? 족보가 있듯이 감정에도 족보가 있습니다. 엄마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할머니는 욕구, 딸은 반응.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해서 족보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점심을 왜 드셨어요? 배고파서. 그게 할머니예요. 욕구예요, 욕구. 그런데 먹을 게 근처에 있어요. 게다가 맛있어요. 그러면 어떤 감정이 올라와요? 아, 좋아라. 좋은 감정이 올라와요. 그런데 근처에 먹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먹을 데가 있는데 너무 맛이 없어요. 그때 뭐가 올라와요? 짜증. 화 이런 게 올라오죠. 그게 엄마인 감정이에요. 감정이에요. 처음으로 얘기해 볼까요? 배가 고파, 뭘 먹고 싶어. 이게 할머니야. 할머니인데 먹을 게 있어. 더구나 맛이 있어. 그러면 기쁨이 됐죠. 그러면 이제 반응이에요. 기뻐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착착착착착착 찍죠. 잠깐만, 손 좀 치워봐. 이렇게 착착착 찍는 게 이게 딸로서 반응이라는 거죠. 근데 화가 났어요. 화가 나면 제가 제일 화나가지고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다 싶은 분을 봤는데 예전에 몇 년 전에 봤는데 밥상집이었는데요. 밥 공기를 엎어버리더라고요. 그분 나가고 탁 엎고는 돈만 딱 내고 딱 나가버리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계속
계속 얼굴이 안 좋은 거예요. 얼마나 그게 모욕적이에요. 모욕적이에요. 저도 그게 안 잊혀지는 게 밥을 공기째 엎어버려 맛없다고. 배가 덜 고팠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다른 식당이 또 옆에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죠? 네. 그러니까 감정의 족보를 한번 올라오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할머니가 있고 엄마가 있고 딸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할머니와 엄마라는 거는 이거는 어쩔 수가 있다 없다. 어쩔 수가 없다. 생기는 감정이다. 그러면 어쩔 수가 있는 건 뭐냐? 딸밖에 없어요. 밥 공기를 엎을 건지 아줌마 소금 좀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건지 오늘 내 입맛이 이상한가? 아줌마 평소하고 다르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붙임서 있게 한다든가 이것은 다르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르게 할 수 있는 거는 딸밖에 없다. 그리고 그 딸이 어떻게 다르게 하느냐를 보고 그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이영진 선생님. 네. 음식이 맛이 없어요. 네. 제가 주인 아줌마예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먹었는데 맛이 없어요. 그러면 딸로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일단 방송용 다는 안 말고. 먹을 것 같아요. 다 안 먹고. 방송용 아, 말고? 네, 방송용 네. 아니고 네. 일단 이거는 내려놓고 네, 티나게 행동한다, 그죠? 티나게. 딱 내려놓고 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거 잔잔히 먹자. 느끼게. 네, 다른 거 먹어. 이게 얼마나 성숙된 거예요. 아까도 봤지만 지혜로워져서 태풍 왔을 때도 살짝 피하신다 그러고 밥 먹을 때도 인상 이러면서 딱 놓고 오시고. 근데 계속 투덜투덜 아이 맛없어 하면서 계속 그걸 다 먹는 거보다는 그렇죠. 네, 좀 과감하게 네. 아깝더라도 돈이 네, 아깝더라도 네. 수저놓고 네. 나가서 다른 식당을 가는 것도 맞습니다. 괜찮겠다. 조용하게. 그런 성숙한 인격이 있어야 이 자리에 패널로 오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뜨십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격을 알 수 있다. 우리 아이를 건강하게 키운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어쩔 수 있는 부분은 잘 좋게 남한테 피해도 안 끼치고 자기도 너무 무시하지 않게 가르치는 것, 그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 감정 요리를 잘하는 거다. 그래서 족보를 그렇게 알면 우리가 도움이 된다는 거죠. 모든 감정이 여기에 속한다는 거죠. 오늘 제 강의를 듣는데 강의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고 오셨어요? 재밌게. 재밌기를 바라고 오셨죠. 근데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그럴 때 뭐가 올라오나요? 짜증. 짜증이 올라오죠. 짜증이 올라올 때 갑자기 방청객인 자기가 의자를 던져서 집어 던지면서 그건 안 돼. 이런 방송 망해라 씨 이러면서 그냥 나가서 카메라맨들이 어디를 비춰야 될지 막 모르게 되고 컷 다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 그죠? 최근에 시상식에서 윌 스미스가 시상식 도중인데도 뺨을 때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본인이 가장 곤란한 걸 겪었잖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아내에 대한 모욕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뺨을 때려가지고 전 세계 매스컴을 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감정은 감정 족보를 알면 절반은 정복이 된다, 요리가 된다 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반응할 것인가, 대응할 것인가. 반응과 대응은 굉장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왈칵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화나면 뭔 소리를 못해? 화나면 무슨 짓을 못해? 이거는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화나니까 뭔가를 잘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조그마한 암자에서 5년을 산 적이 있습니다. 5년을 산 적이 있어요. 그때 박사 논문 쓰러 들어가서 박사 논문 마치고 나서 계속 살았어요. 제 인생의 소풍 같은 5년을 살았는데 그때 스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선생님,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언제 제일 잘해야 되는지 아세요? 묻는 거예요. 언제요? 그랬더니 내 마음이 안 좋을 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와, 전혀 예상 밖이었어요. 마음이 좋을 때는 누구나 잘해요. 근데 내가 화가 올라오고 마음이 안 좋을 때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게 바로 중요한 거죠. 이것 때문에 다음에 제가 여러분과 행복 요리할 때 위에서 내려오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감정이든지 감정의 족보에서 예외가 없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감정의 족보를 알았으니까 감정을 한번 요리하는 시간을 본격적으로 가져볼 텐데 오늘은 제가 한국 분노관리연구소이기 때문에 분노에 관한 감정 요리를 할 텐데 그 전에 에피타이저로 맛보기로 해서 제가 감정 식당이라는 걸 열면 매 시간 첫 번째로 이걸 하는데 우리 패널 선생님들 두 분 앞에 제가 감정 식당에서 하는 여러 이걸 뭐라고 불러요? 나머지 교구. 교구. 어린 애들이 놀고 하는 네, 교구나. 지금 저한테 올라오는 게 당혹감. 아,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지? 당혹감이 올라왔어요. 당혹감이 올라왔어요. 그러나 나무 행동은 아는 척 하지 않고 네. 이걸 뭐라고 부르죠? 라고 조금 지혜롭게 대처했어요. 그죠? 대처하죠.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제일 먼저 이런 감정, 요즘 주로 드는 감정 중에 이게 교구든 나무 조각이든 큰 것은 좀 큰 감정을 얘기하고 작은 것은 좀 작은 감정을 얘기한다면 그 중에 하나를 골라보세요. 요즘 내가 주로 드는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 저희가 고르면 되나요? 네네네. 저는 좀 요거 좀. 아, 그거 좋아요. 감촉이. 네, 저는 좋습니다. 네, 그걸 골랐습니다. 김재현 아나운서님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나는 없나 뭐 이러신 것 같아서 한번 골라보신다면 네네네.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야, 뭔가 예상이 좀 되지 않나요? 뭔가 기쁨이라고 또 이야기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좋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감정입니까? 편안함입니다. 오. 점점 커지고 있어요 지금. 이야. 네, 이 시간이 시작할 때는 설렘과 긴장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네, 네. 얘기가 점점 더 재밌어지고 그리고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찡한 순간도 있었고 그러면서 편안함의 감정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네. 큰 걸로 골랐습니다. 네. 편안함. 아하. 네.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이렇게 편안함이라고 고르잖아요. 그리고 셰프인 저는 무엇을 의심하냐면 편하지 않았음을 생각을 해요. 약간 삐딱하신 거. 역사를 한번 보는 거죠. 그러니까 폭풍을 많이 맞은 사람이 편안함에 유독 더 편안하게 느껴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편안하지 않았던 게 있으면 편안할 때 더 편안한 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항상 빛과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으면 괴로움도 생각해 보는 게 센스, 이서빌러티, 셰프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오수진 기상캐스터님은 뭐가 떠오르나요? 저는 작은 걸 골랐거든요. 네. 이 작은 게 약간 삐질삐질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심장이식 수술을 하고 나서 삶의 태도를 다시 바꿔서 살게 됐잖아요. 뭔가 긍정적으로 열심히 살아야겠다, 밝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식이 되고 나서부터는 나에게 주어진 일, 이런 뭐 방송이든 무엇이든 열심히 해야지라고 했는데 이게 일상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가끔씩 지친다, 힘들다, 네네. 안 하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삐질삐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삐질삐질함을 표현하고 싶어서 작은 걸 골라봤어요. 자, 이럴 때 중요한 게 감정에 이름표를 붙이는 거예요. 이름표를 붙여 내 감정에 확실하게 붙여봐. 자, 이름표를 삐질삐질을 이거는 형용사가 아니잖아요. 형용사라고 표현해 보는 거예요. 이영진 선생님 네. 도와주세요. 김지현 선생님도 도와주세요. 삐질삐질 이게 어떤 감정일까요? 억지로 그러니까 아주 참고 있지만 힘들게 뭔가 그래도 참은 거를 좋아요. 또 뚫고 일단 나오는 큰 카테고리로 힘듦 이랬어요. 힘든. 이걸 조금 좁혀 본다면 지침, 힘듦. 지침, 지침. 지침, 힘듦. 내가 지침과 힘듦의 하나를 보탠다면, 지침과 힘듦 네. 하나를 보탠다면 네, 삐질삐질 뭔가 스멀스멀 와. 뭐라고요? 고달픔. 불만스러움. 그래요. 지금 이게 중요해요. 뭐냐면 하나로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삐질삐질이라는 말 속에는 힘듦, 지침, 고달픔, 서러움,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소진되는 느낌 이런 것들이 덩어리로 돼 있다는 거죠. 덩어리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삐질삐질이라고 표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하나로 정의하면 뭘까 하면 이런저런 주변 이웃들이 떠오른다는 거죠. 주변 이웃들이. 그러면서 내가 분노 족보라면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 무엇을 바래서 왔을까? 내가 작은 것을 바라고 일상을 열심히 살면 무난하고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하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하는 할머니가 있어서 나한테 삐질삐질이 왔구나. 이렇게 감정 족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나에게 편안함이 왔구나. 늘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요즘 여건이 그러니까 편안하구나. 이렇게 내가 감정 족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편안함을 나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것은 딸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나의 삐질삐질을 나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나의 또 선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제가 번개 팁을 드린다면 삐질삐질이 올라올 때는 야금야금으로 대처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삐질삐질 올라올 때는 맛있는 거 야금야금 한 번 먹고 아이스 커피 유달리 맛있는 한번 마셔보고 그러면서 삐질삐질은 여러 개가 오랫동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 좋은 걸로 메워보는 거예요. 삐질삐질의 답은 야금야금이다. 오늘은 보람 있네. 이스빌리티. 이영진 선생님, 누구는 뭐 인삼 주고 난 도라지 줍니까? 나도 안 물어보세요. 저는 이게 딱 한 손에 들어온 편안함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5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어느새. 네, 네, 10년 젊어 보이시는데. 네. 근데 요즘에 좀 무리하지 않고 뭔가가 이렇게 좀 내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네네, 어떤 뭐 네.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일들이나 뭐 어떤 가정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좀 내 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편안함, 네. 이렇게 너무 과하지 않은 거, 네. 약간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은 앞으로 여러분 진행될 때 선생님 발을 잘 봐주세요. 공중부양이 돼 있을 거예요. 이 점점 돌을 깨쳐가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렇게 몸이 떠가지고 둥실 떠가지고 패널로 참가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저희 선생님이 원래 이제 9순이 가까워지셨는데 선생님은 언제 행복하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아침에 눈 뜰 때 행복하지. 숨을 쉬네. 살아있네 하는 느낌으로 행복하다는 거죠. 선생님한테 또 이렇게 여쭤봤죠. 우리 이영진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선생님 생각이 나가지고 선생님은 살면서 좋았던 때가 언제예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나빴던 적이 없었어. 그러면 선생님을 괴롭히던 사람은 없었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됐는데 이스빌리티. 너무 있어요. 너무 이스빌리티. 선생님이 정말 초월하시는 지혜 하나를 알려주셨는데 우리 여러분 저하고 좋은 감정 요리하는 방법을 하나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손뼉을 한번 쫙 쳐보세요. 몇 번 쳐도 돼요. 네네. 이건 언제 치는 거냐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뭔가 좋은 게 기쁨, 편안함, 평화 이런 게 올라왔을 때는 좋아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이런 순간이 왔는가 이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최근에요 그 케이블 방송에서 그 진선규 씨라고 아시죠? 조연 많이 하셨던 진선규 씨. 되게 얼굴이 순박하고 착하고 막 악역 안 하니까 유해진 씨하고 스위스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그걸 보면서 스위스 못 간 거를 대신해 가지고 너무 경치가 좋은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데 막 그 진성규 씨가 패러글라이딩을 지난주에는 탔어요. 하늘을 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패러를 타봤는데 막 한참 뛰다 보니까 발이 땅에 없고 하늘에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떠 있으시면 그 느낌 아실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늘을 막 떠 있는데 알프스에서 밑에를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걸 보고 나서 정말 알프스 그 밑에 아름다운 경치가 산과 보이는 데서 캠핑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진성규 씨가 고생을 많이 한 배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텐트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거기를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무슨 호사냐. 근데 제가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호사냐. 그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얼굴을 봤어요. 이게 무슨 호사냐. 그죠? 그게 요행, 행운은 가끔 오는데 그게 복이잖아요. 그게 바로 행복한 순간 아니었겠어요. 그럴 때는 박수를 치라 이 말이에요. 박수를 치면서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알프스에 와서 스위스 와서 이걸 볼 기회를 저에게 다 주십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를 치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면서 비가 막 내렸다고 해봐요. 물론 그 다큐에서는 그게 나오지 않았어요. 막 오면 비가 쫄딱 맞았어요. 그럴 때는 계속 박수를 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럴 때 여러분 무릎을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근데 아이고 하라는 무릎이 아니고요. 아이고 하라는 아니고 치면서 이렇게 덕분에. 덕분에. 예, 덕분에. 우리 오수진 선생님 예를 들어볼까요? 심장 수술을 한 덕분에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작은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게 됐어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됐어요. 심장 수술 덕분에, 심장 이식 덕분에라는 게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2대 8 가르마에서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박수를 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안 좋은 일, 고통이 생길 때는 탁 치면서 덕분에 무엇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저도 무엇이 지금 올라오냐 하면 즐거움이 올라오고 있네요. 선생님들 덕분에. 너무 호응을 잘해 주시니까 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다음을 한번 가볼까요? 네. 분노는요, 어떤 바람 때문에 생기냐면, 자, 예,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요.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요. 마음대로. 엄마가 언제 내 말 들어준 적이 있냐고? 뭐 이렇게 애가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화를 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엄마가 공부해. 숙제는 다 했어? 아이가 숙제를 시작할 때 엄마가 하는 소리 주로 숙제해야지. 하고 있는데 하기 싫어.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도 좀 크면 밥 먹여주려고 그러면 내가 이럴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대로 되면 올라오는 게 뭐가 올라와? 기쁨이 올라와요. 기쁨이 올라와요. 감정은 크게 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좋은 거 아니면 싫은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좋은 거예요. 히. 근데 바라는 게 안 이루어지면 노. 히, 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라는 걸 잃어버렸어. 슬픔이 와요. 근데 바라는 걸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농부가 이렇게 추수하듯이 마련했어. 그때 즐거움이에요. 락. 그래서 히, 노, 락.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히 아니면 노예요. 그래서 우리 감정을 잘 요리하려면, 행복을 요리하려면 히를 요리하는 게 좋겠어요? 노를 요리하는 게 더 좋겠어요? 노. 예, 맞아요. 제 질문에 답이 있죠. 그죠? 히는 별로 요리할 필요가 없어. 좋으면 히히 낙낙하면 되니까, 즐기면 되니까. 문제는 2대 8에서 8 해야 되는 거. 뜻대로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그럴 때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반응이 이제 여러 가지로 나오겠죠. 분노가. 자, 여러분 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 이렇게 해서 아주 즐거운 기분을 한번 가져보세요. 아, 행복해. 이런 기분으로 손에 힘을 꽉 쥔 채로. 어때요? 잘 안 나요? 그럼 이렇게 펴보세요. 펴서 아, 좋다. 행복하다 해요. 되나요? 되는 거죠. 이게 화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화를 한번 내보세요. 쉽죠? 쉽죠? 손을 펴봐요. 화 한번 내봐요. 이렇게 해서 네. 이것을 응용편이라고 해요. 응용편. 네. 그러니까 주먹을 쥘까, 펼까, 그 얘기예요. 화가 났을 때 요리법은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화를 낼까 말까 생각하는 거예요. 일본어로 이런 게 있는지 모르면 택도 아리마생인 걸 지켜요. 예, 택도 아닌 걸 지켜요. 정말 열받쳐요. 이거 치받아 마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돌치받게 만든다. 생각이. 생각이.
이걸로요 병원 와가지고 그 분노 조절 장애로 못 고치는 분 7분을 제가 고쳤어요. 카드를 주면서 이걸로 고칠 수 있다 그랬더니 저한테 이걸 던질까 말까 이러더라고요.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20장을 더 달래요. 4가지 유형, 화내는 유형이 나와요. 버럭이 버럭버럭 화가 나요.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찌개가 좀 식었어요. 아줌마! 이게 이제 버럭이가 제일 먼저. 아줌마! 이렇게 불러요. 버럭이를 만날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 답을 뒤에 하면 안 돼요. 빨리. 왜 그러세요, 손님? 혹시 뚝배기 그릇이라면 아이, 데핀 거야, 안 데핀 거야?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손님들도 계시니까 이러면 아이, 새남이! 뭐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 느낌 팍 오시죠? 예, 버럭이를 만날 때는 빨리 답을 해야 돼요. 안 데폈는데요? 다시 데펴드릴까요? 이렇게 답을 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버럭이에요. 내가 그래도 뒤끝은 없잖아, 이래요. 뒤끝까지 있으면 그게 인간이에요. 앞에서 그렇게 죽여놓고 뒤에까지 또 죽이면 인간이냐.